누구나 쉽게 3D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날까지 할 방송 어도비 서브스턴스 3D 토크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드 IT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과거 여러 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어도비 서브스턴스 3D 페인터의 그 내용보다 훨씬 쉬운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과거 저희가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 분들만 모셔서 어도비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활용한 소위 눈 돌아갈 만한 그런 고퀄리티의 결과물 위주로 보여드렸더니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저 서페 사용한다고 결과물이 저렇게 나올까? 하는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높이를 확 낮춰서 3D 초보자분들, 특히 2D 위주로 작업을 해왔는데 자신의 작업물을 3D로 표현해보고 싶은 열망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토크쇼를 시작하기 앞서서 준비된 이벤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실 수 있겠죠? 그때마다 기다리지 마시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질문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질문 창으로 이동하신 다음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된 담당자분들께서 답변을 달아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방송 끝나기 직전에 설문조사가 공개가 됩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나도 어도비 서브스턴스 3D를 활용해서 3D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볼까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설문조사 항목에 상담 신청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 저희가 100명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드릴 거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이벤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벤트 내용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토크쇼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벤트 내용도 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모신 게스트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2분의 게스트를 모셨고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서트 코인의 조용 실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서트 코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조용 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이 웨비나를 했었을 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회사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이직하신 그런 건가요? 회사원의 마지막 목표가 회사를 탈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네, 탈출해서 탈출하셨구나. 네. 제 거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 때문에 준비를 좀 했고 네. 지금 아마 이게 송출하는 날짜에는 네. 아마 간판이 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더 이상 나는 직장인이 아니다. 그렇죠.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웨비나 편집 영상, 웹, 예능, 유튜브, 네. 콘텐츠, 네. 기업 홍보 영상 가리지 않고 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근데 회사명이 되게 독특해요. 인서트 코인. 네. 동전 우리 오락실에 갔을 때 그렇죠. 게임 한 판 하려면은 인서트 코인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동전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돈 들어와야 일한다고. 야, 이거 또 네네네. 이렇습니다. 요즘처럼 불경기에 돈 안 받고 일단 일부터 해야 되는데 돈 받고 일하겠다는 네. 이 정신 좋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 있으니까 코인 좀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번창을 기원하고 네. 다음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저희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3D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어도비 서브스턴스 3D에 대해서 알려주실 디모아 솔루션 컨설턴트 김기경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디모와 어도비 총판에서 어도비 솔루션 컨설턴트를 하고 있는 김기경이라고 합니다. 저도 3D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데요. 최대한 입문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서브스턴스 툴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저희가 그동안 앞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무 엄청난 분들을 모셨어요. 그렇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품이 좋은데 이게 도구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분들은 서페가 아니더라도 어떤 걸 갖다 드리더라도 저 정도 퀄리티의 결과물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정말 엄청난 분들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내가 죽었다 깨라도 못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자신감 결여 같은 저는 약간 위축됐거든요. 너무 이게 퀄리티가 뛰어나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오늘은 저희가 그 정도의 어떤 퀄리티의 컨텐츠를 만들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촬영 현장들의 앞에 그분들이 있는 다 장소에 있었는데 네. 물론 퀄리티도 엄청나시고 네. 그다음에 하시는 접근 방식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것도 되게 독특했어요. 어떤 분은 재질만 파면 된다. 네네네. 어떤 맞아요. 분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시는 네. 분도 있고. 네. 네. 근데 봤을 때는 무한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저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전혀 그러니까요. 못 했었거든요. 네. 아마 그거 보신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네. 멋있다. 근데 저걸 내가 어떻게 저건 그리고 또 그분들 보면은
뭐 서펠에서 당연히 쉽게 음. 뭐 한 것도 있겠지만 여타 다른 3D 프로그램들도 통달하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정 궤도에 오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되게 일반 3D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근데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분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고 그리고 본인의 작업의 퀄리티 향상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그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서페를 사용하신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 오늘은 그게 아니라 3D에 자도 모르는데 근데 2D에서 이거 내가 이렇게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뭐 일러스트로 만든 그런 2D 콘텐츠들을 3D로 표현해 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막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김기경 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기 전에 몇 가지 좀 질문부터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 오신 분들한테 드렸던 단골 질문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왠지 이것부터 뭐랄까요? 그 김기영님의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게 조금 이제 궁금하거든요. 기존의 전문 분야가 무엇이었고 어떤 툴을 다루셨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처음부터 서페를 다루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어도비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어떤 작업들을 해오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제가 오히려 이 테마를 잡았던 이유 자체가 제가 전공 자체가 디자인이나 뭐 이과 쪽이 컴퓨터 그래픽 쪽이 아예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저는 한낱 문과생으로서 그래요? 네. 나도 문과생인데? 말씀 와. 야, 그래서 문과생도 할 수 있는 3D 디자인. 뭐 숨겨져 있는 예술적 재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작업을 이제 학창 시절에는 해본 적이 없고 그나마 이제 영상 쪽에는 관심이 많아서 영상 편집 툴을 조금 다뤄보는 정도 프리미어 프로로 작업 좀 했었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떤 유튜브용 영상을 만든다기보다는 그 영화 편집에 제가 좀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오히려 컷 편집에 좀 집중되는 편집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 말고는 제가 어도비 툴을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포토일러 같은 경우는 아예 해보지도 않았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디모아에 입사하게 되면서 솔루션 컨설턴트로서 이제 제 영역들이 생기면서 처음에 제가 팠던 거는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크로벳. 그러니까 문서 툴, 도큐멘트 클럽, 아크로벳이나 뭐 사인 이쪽 전자 서명 이쪽을 담당하고 있다가 이제 영상을 했다는 걸 이제 그 아시고 매니저께서 아시니까 프리미어 정도는 이제 제가 연습을 해서 해볼 수 있지 그 않을까? 대학교 뭐 초년생들이나 고객들한테 이제 세션을 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제가 이제 입사해서 가장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게 그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프리미어 정도는 이제 에펙까지는 조금 힘들지만 프리미어까지만 다룰 줄 아는 딱 이 정도의 디자이너 수준이었습니다. 저보고 이제 뭐 포토샵으로 합성해보라 그러면 아예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고. 그럼 사실 뭐 요새는 프리미어들을 워낙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다. 그냥 딱 일반인의 거의 일반인 중에서도 유튜브를 하시거나 그런 종사자가 있다라면 아마 90% 이상은 프리미어 프로를 쓸 것 같아요. 유튜브 쪽은. 그렇죠. 대상이 딱 그런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프리미어 프로 정도만 할 줄 아는 분들이라면 할 수 있다. 약간. 왜냐면 저도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배울 때도 지금 서브스탠스랑 비슷하게 이 프리미어 전공자들이 아니라 브이로그를 만들고 싶은 고객 대상으로 브이로그를 만드는 세션을 준비한다든지 애초에 그런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왜냐면 저가 공부를 저도 비슷하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브스탠스를 접근할 때도 약간 그냥 목표 자체가 그 앞에 나오신 분들의 아무래도 타겟층이 고객한테 판매하는 제품 디자인들을 만드시는 분들이잖아요. 너무 높고 너무 많은 시간이 들 걸 저는 이미 알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제 저처럼 3D가 뭔지 맛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내 인스타나 내 어떤 영역에 내 작품을 올리는 정도의 작업만 해보고 싶다라는 그 타겟팅으로 제가 이 툴을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타겟팅 너무 잘 잡은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막 3D로 갑옷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죠. 정확히 이 정도만 사용하고 싶은 요게 진짜 니즈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왜 3D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도 3D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어도비 서브스턴스 3D? 왜? 뭐 회사에서 일단 발단은 발단은 해봐. 해보라는 게 처음에 이제 저희 서브스탠스에 관련해서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가 필요하니까 네. 이제 뭐 처음에는 예전에 계시던 부장님이 하고 계셨는데 네. 네네. 그분이 이제 이직을 하시게 되시면서 아. 누가 맡아야 되냐가 이제 그 룰렛이 돌아간 거죠. 네, 누가 맡아야 되냐? 네. 정답은 정해져 있지만 네. 안 정해져 있었어요. 왜냐면 있었어요? 오히려 제 팀원이 네. 그분 디자인 전공이라서 2D 네. 디자인을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넘어갈 뻔 했었는데 이제 그 물론 저도 이제 몇 번 만지고 보고 하다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런 데를 제가 촬영하는 데를 와봤잖아요. 네. 네네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네. 그걸 만드셨던 분들이 네, 그렇죠. 그 어떤 맞아요. 디자인하는 게 3D 캐릭터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를 좀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네. 서브스탠스가 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보면서 저는 그냥 단순히 처음에 든 생각이 재밌겠다. 네, 높은 수준의 디자이너를 원하시는 게 아니면 네. 내가 하겠다. 아. 그래서 시간을 좀 갈아서라도 네. 그러면 계기가 사실은 회사에서 탁 집어주진 않았지만 그렇죠. 네. 내가 해보면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 흥미를 딱 자극시킨 게 있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단순히 그냥 제가 게임 좋아하던 거에서 이어진 어떤 3D에 대한 관심이었고 네. 두 번째는 제가 이 녹화 오면서 그 김태현 상무님 자주 나오셨잖아요. 네. 어도비에. 네네네. 네네. 그 상무님이랑 얘기를 많이 하면서 네. 느꼈던 게 약간 제가 이 타겟팅을 그쪽에 하듯 저한테 비전을 약간 비전공자가 서브스탠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라 이런 되게 이런 메시지를 넘어갔네. 네. 이거 서브라이팅 당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딱 그건데 이거. 뭐 그래서 네. 약간 좀 어찌 됐든 뭐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발을 담근 거니까요. 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는. 네. 그렇죠. 근데 네. 또 막상 해봤는데 재밌으니까 나왔겠죠 여기. 아, 계속, 그럼요. 계속.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오늘 보여주실 자료도 되게 많고. 네. 그건 조금 이따 보기로 네, 하고. 저는 또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이제 3D를 배워서 구현해보고 싶었던 퀄리티 요게 있었나요? 요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한번 정도 해보고 퀄리티. 싶다 이런 게 있었는지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거는 애초에 그 대부분의 지금 3D 디자인들이 네. 어떤 특히 게임 쪽에 많이 치중돼 있거나 맞아요. 뭐 요즘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메타버스 캐릭터에 자기 아바타를 입히는 정도가 타겟팅이라 근데 그러려면 제가 게임 툴을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이쪽을 애초에 접었고 네. 그렇다면 3D가 어디에 활용되어 있는지를 많이 봤더니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에셋을 준비했던 두 단계였던 게 하나는 어떤 뭐 그 인테리어 내부 디자인 네, 내부 네네네. 공간 디자인을 하기 전에 모델링을 하는 정도 지금 CAD로 하고 있겠지만 네네네. 서브스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디자인 영역과 음. 그다음에 아예 그냥 3D로 그 2D처럼 그냥 아트워크를 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분들 아트워크를 보면서는 내가 내 그 작업 공간에 이게 내가 작업한 3D 아트물이다 할 정도의 퀄리티만 돼도 내가 서브스 성공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많이 미흡하지만 점점 이게 좀 포트폴리오가 쌓여서 3D를 하는 디자이너다 정도의 수준만 됐으면 좋겠다가 목표가 퀄리티를 이렇게 확 높인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도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렇죠, 딱 그렇죠. 그렇게 네. 잡으셨군요. 그게 되게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게 목표를 되게 높게 설정을 하면은 뭐 가다가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 자포자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내가 저 정도의 퀄리티의 3D 콘텐츠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봤으나 내 능력이 안 되네.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지레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눈높이를 확 낮춰서 목표도 이렇게 낮게 잡으신 거니까 하나하나 성취해 가면서 자신감 계속 붙고 그러면서 좀 더 나은 퀄리티를 도전하게 되고 뭐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겪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3D 접했을 때 이걸 하라고 해서 네. 이게 파다 보면 다들 생각의 처음 귀결이 네. 3D 모델링 툴을 제대로 배워야 할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에 그렇죠. 그 여타 3D 툴을 제가 한 1, 2주 정도 해봤는데 네. 꺾였습니다. 그때 다들 자주 하시죠. 꺾였습니다. 여기 계시잖아. 제가 여기 계시잖아. 꺾였습니다. 서브스탄스 페인터를 조금 해보고 있는데 뭐 그때는 이런 말씀 안 드렸지만 좀 좌절을 했어요. 저는 아직 도전도 해보고 있지는 않은데 네네. 오늘 일단 한번 보고 네. 도전해볼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럼 또 이제 3D를 배우기 전에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3D를 배우기 전에 선입견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저는 3D를 하게 이거를 했을 때 뭐 나의 야근 무조건 하겠구나. 그렇지. 왜냐면 긴 작업 시간이 시간을 오래 투자해야 걸리니까. 되니까 혹시 3D를 배우기 전에 선입견 같은 게 있었나요? 저는 네. 오히려 선입견은 처음에 제가
꺾이는 2주 동안 많이 왔었던 게 그 아. 접근 자체가 제 선입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3D를 하려면은 그 3D 쪽에 있는 어떤 테크니컬한 확장자나 뭐 어떤 이런 어떻게 메커니즘이 굴러가고 네, 네. 모델을 만들면 얘네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적용되는지를 접근하려고 한 거기가 제 선입견이었던 것 같은 게 처음에 접근은 저는 그거였잖아요. 그냥 아, 이게 3D로 어떤 개체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재밌다. 재질 입히는 과정들이 재밌어서 접근한 건데 막상 너무 원론적으로 3D를 팔려고 한 그쵸. 것 자체가 제 선입견이었던 것 같은 게 아. 근데 그거를 깨주게 도와준 게 저는 서브스 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서브스가 아니었으면 결국은 저는 그걸 계속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사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3D 장인분들 다 이제 개념은 이렇게 하셔야 네, 되는 맞아요. 건데 그거 일반인들 백날 모릅니다. 아, 이해도 안 되고 네. 따라하고 싶어도 너무 어려워요, 진짜. 일단은 박스부터 만들고 시작해야 되는데 네. 박스 만드는 건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너무나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고수분들 거를 보게 되니까 그런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었고. 네. 그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도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만 나의 이런 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그쵸. 감안하고 그렇죠. 저 밑에 단계에 있는 거는 버리고 강의를 만드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아니 3D를 하는데 박스도 못 만들어? 무슨 3D야?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을 일정 저 수준 넘은 사람들만 나의 강의를 봐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영상들만 이게 있으니까 야 3D 겁나 어려워 못하겠어 라고 포기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되게 많잖아요. 3D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적인 지식도 그렇고 뭐 툴을 다룰 수 있는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2D 아티스트들이 3D로 넘어오지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맞는 말씀인 게 제가 그 꺾였던 2주 동안 문제점은 저도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네. 예를 들어 뭐 서페를 배우려고 하더라도 음. 중간에 그 서페를 가지고 그 3D 모델을 가지고 오기 위한 사전 작업 과정은 맥스마이어를 켜서 그렇죠. 한다든지 근데 그거는 애초에 당연히 너네들이 맥스마이어를 하고 있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가정을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난 거- 맥스 마야 달아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거기서 네. 꺾였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저는 그게 아직까지 저도 아직까지 오히려 방치해 둔 거죠. 해야 될 게 있지만 네. 일단 제가 어쨌든 작업물을 만들려면은 아. 얘를 일단 지금 배우면은 제가 아무것도 못 만들어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바로 서브스탠스에 있는 튜토리얼 영상이었어요. 여기는 뭐 높은 퀄리티 아니더라도 일단 너네가 서브스로 어떤 걸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되게 단계별로 잘 만들어 놨거든요. 오. 일단 그걸 시작하니까 네. 맥스바이어를 몰라도 네. 뭐 어떤 다른 3D 툴을 몰라도 서브스탠스 내에서 뭘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이게 가져다 주는 성취감이 좀 크더라고요. 서브스 튜토리얼을 제가 안 봤네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죠. 근데 보기가 좀 힘드신 게 아직까지는 영어밖에 없어서. 그래서 안 봤구나. 아직은 영문으로 요즘에 뭐 아. 유튜브가 자동 번역을 해주긴 하는데 아, 네. 네. 대부분 만드신 분들이 외국 디자이너분들이라 아.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2D에서 3D 넘어올 때 사실 진입 장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사실 파일 변환되는 것조차 개념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OBJ로 뽑아야 되는지 FBX로 뽑아야 되는지 얘는 이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처음에 그냥 처음에 서브스 키고 넣으면 되는 줄 알았어 나도. 근데 아니에요. 그 맞는 그게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유튜브 강좌에 없어요? 그거를 찾아보면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찾아본다는 게 이거는 꼭 FBX로 넘어오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많이 없어. 그냥 넘겨보니까 FBX 파일인 거야. 아. 파일 확장자명이. 근데 그렇게 많이 봤어. 그런 강좌들이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돼? 약간 수준이라서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서 없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저는 되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3D로 뭔가 뭐 서브스턴스를 이렇게 가져서 작업을 하는데 뭐 저기 맥스 마야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니 당연히 뭔가 3D 그러니까 소위 뭐 그걸 메시라고 한다고 그랬나? 뭐 그렇죠. 어쨌든 네. 그거를 뭐가 있어야지 거기에 덧칠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맞아. 일단은 3D 물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 수 있는 게 블렌더든 맥스든 마야든 이런 거니까 그런 거에서 뭔가 3D를 만들어내고 그걸 서페로 가져와서 추가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서페를 서브스턴스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맥스든 마야든 블렌더든 뭐든 그런 거 잘 다루겠지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2D 아티스트 분들이 뭐 3D 한 번도 안 해봤으면 당연히 다뤄본 적이 없지.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서브스턴스 다루기 전에 반드시 맥스마 이런 거 배워야 되나? 라는 그런 부담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 거 안 배우고도 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물론 그러니까요. 그 제가 만드는 정도 수준이라면 네네네.
당연히 저도 그 숙제처럼 더 높은 퀄리티를 위해서는 많은 3D 툴을 다루는 게 좋죠. 왜냐하면 뭐 실제로 그 툴이 더 좋다라는 걸 떠나서 그 많은 툴을 배우면 배울수록 표현할 수 있는 좀 영역이 넓어지는 것 같긴 해요. 툴들마다 장점이 다들 있어. 그렇죠. 그런 네. 많은 2D 이제 편집하시는 분들,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도 고퀄리티 3D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쇼했는데 여기에 뭐 별 같은 게 몇 개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요 정도에서 2D가 아니라 3D가 나오면 진짜 달라지거든요. 그럼요. 근데 사실 그 정도만 원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 정도를 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선별 과제들이 여기에 이만큼 있어 버리니까 그냥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서브스턴스다. 그렇죠. 라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게 왜 하필 많은 그런 툴 중에 서브스턴스를 선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었거든요. 일단 그 뭐 선택을 제가 한 건 거긴 하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서브스턴스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고 이거를 뭐라든 해봐. 왜 섭스를 선택하셨나요? 아니 하라는 도 뒤에. 아니 까라면 까야죠. 그런 건데. 아니 근데 네. 섭스만큼 방금처럼 뭐 네. 어떤 일러스트 작업물을 3D로 연동을 한다든지 네. 하는 것도 섭스만 하는 게 별로 없어 보이고 그래요. 그리고 왜 연동 부분이 꽤 좀 장점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말씀대로 그 되게 3D 입문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모델링인데 네. 모델링부터 저보고 배우라고 했으면 저는 참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필이면 처음 온 녹화 그 영상이 네. 모델러를 설명하는 맞아요. 영상이었거든요. 네네네. 그거 보고 느낀 게 그 모델러가 그 특히 다른 모델링 하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다른 방식의 메쉬를 만드는 거라 어려울 수는 있는데 네. 제 입장에서는 반대로 여기서 안 배워도 얘만 배워도 가능한 툴이네 라는 게 잡혔고 약간 방식 자체가 찰흙을 만들듯이 뭐 만든다라는 이 메시지가 저한테는 이 정도면 저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서브스턴스 모델러 그렇죠. 네, 네. VR 쓰고서 이렇게 해갖고 해골 만들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리고 그 모델러 기반으로 다른 서브스 툴로 넘어가는 튜토리얼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래서 저는 다른 걸 배울 필요 없이 여기서 만든 걸 다 넘겨서 네. 작업을 하는 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어도비가 교육자료 되게 잘 만들었네. 네.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안 보고 다 그냥 유튜브에 다른 영상들을 보고 아니 사실 뭐 이 얘기만 들으면 네. 굉장히 쉬워 보이거든요. 네. 근데 또 이분도 그럴 수 있어. 어. 엄청난 그렇지. 맞아. 엄청난 재능러였을 수도 있어. 맞아요. 어. 아니 이거 쉽잖아. 쉽게 뭐가 쉬워? 왜? 그거 어려운데 막 이럴 제가 수도 한번 있잖아요. 당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뭐 이거 자료 화면을 아마 2부쯤에 다시 보면서 할 건데 그때 한 번 더 검증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쉬운지 아닌지.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과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거 지금부터 보면 안 되나요? 지금 그래, 말 나온 질문 김에- 다 했는데? 네네네. 바로 지금부터 가시죠. 보시죠 그러면. 네. 네. 오케이, 토픽은 이런 걸로 잡아왔는데 네. 자, 오늘 그래서 오늘다가 뭐 이런 이렇게 결국 비전공자들한테 어떻게 서브스를 접근할 수 있냐 해서 네. 제가 두 가지였던 게 첫 번째가 모델러부터 스테이저까지 이어지는 그냥 그 서브스테이스 전체 에코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 네. 저게 가장 시간이 많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냥 일러스트레이터에서 2D 이미지를 그렇지. 서브스로 가지고 와서 3D로 네. 만들고 네. 애니메이션까지 넣어보는 이렇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이 그 비기너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맞아요. 왜냐면 저도 저거 말고는 다른 게 크게 생각하지가 않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매력이 있다라고 준비해왔지만 진입장벽이 좀 낮다라고는 말씀하시나 네, 한번 이건 봐야 할 것 같고 네, 그렇죠. 뛰어난 재질 표현은 저희가 그동안의 방송에서 진짜 많이 감탄을 하면서 봤었던 것 같고 네, 맞아,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첨언할 거는 네. 그 다들 그 웨비나를 보시고 느낀 게 저 정도 수준이 돼야 이런 재질 표현할 수 있게 아닌가라는 질문이 있겠지만 제 맞아요. 입장에서는 네. 저 정도만 배워도 꽤나 재질이 잘 표현된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제가 넣어서 막 이렇게 레이어를 쌓는다든지 하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다 그냥 재질을 넣고 그 재질이 가진 변속감만 조절하는 그 정도로 그 제작물을 다 만들었기 소위 때문에 말하는 드래그 드랍하고 그렇죠. 거기에 수치만 조절해가지고 네, 네. 최저값을 찾는다. 네, 대부분의 작업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긴 뭐 지난번에 헬레나님이었나? 네네. 재질 서브스턴스 거기 이제 머테리얼에서 이렇게 쭉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재질이 없네 만드시더라고요. 아예 디자이너로 만드시더라고 아예 재질을. 네, 그렇게 네. 사실 우리는 뭐 그것까진 궁금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 시간만큼은 네, 이번 그러니까요. 시간만큼은 저희 창작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번 시간만큼은 얼마나 쉽게 드래그 드랍해서 수치를 변화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 그러니까 그럴싸한 게. 그렇죠. 네. 그게 궁금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창의성이 확장된다는 건 이제 일러에서 네. 연동됐을 때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로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제가 팝업 소개 스토어. 드릴게 제가 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도 처음에 어떤 거를 모델링해서 입힐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특히 뭐 게임 캐릭터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뭐 여타 다른 디자인들은 너무 비정형된 모델들이 많잖아요. 그 어떤 그 완벽한 구나 완벽한 사각형 이런 게 아니라 사람 어떤 주름을 표현해야 되고 네네. 뭐 옷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흐물거리는 걸 표현해야 되고 네. 이걸 제가 모델링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못 하겠더라고요. 저 그런 작품들 봤을 때 무슨 3D야 실사인데?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니 사진 갖다 놓고 실사로 모델을 하셨다고 하니까 와 이거 너무 고차원 다른 차원의 결과물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서도 저도 느껴 어차피 난 못해. 그러니까 저걸 한다 에이 막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 정도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진짜. 네. 네. 그래서 저는 모델링 한다 했을 때 그러면 기초자가 제일 먼저 모델링하기 쉬운 오브젝트들이 뭐가 있을까? 그냥 아, 현실에 네. 했을 때 가구만한 게 크게 없더라고요. 되게 각져 있고 각져 있고 특히 팝업 스토어 뭐 제가 팝업 스토어를 되게 자주 다니는데 네. 그 걔네들 디자인들이 최대한 자기들 IP를 홍보해야 되는 맞아요, 거다 맞아요. 보니까 큰 자기 로고를 3D로 만들다든지 맞아요. 모든 색감들을 자기 입힌다든지 말고는 막 네. 엄청 추상적인 디자인들을 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3D 처음 배우면 처음에 담배각을 배우거든요. 오. 담배각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선 네. 책상과 의자를 만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국룰입니다, 국룰.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막상 모델만 딱 놓고 보면은 허접해 보이지만 이걸 서브스로 재질만 입히면 실제로 밖에 있는 책상이랑 의자랑 오, 그럴싸해. 똑같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에서 접근을 했고 특히 음. 또 좋은 거는 이제 실제로 페인터에서 앞에 많은 분들이 그 웨더링이라고 하죠. 뭐 낡은 네네네 표현. 맞아요. 근데 네. 팝업 스토어 모델링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네. 3D 공간에서 미리 보는 프리뷰 느낌으로 만든 그렇죠. 모델링이기 때문에 네. 굳이 얘네들한테 낯선 효과를 이렇게 낡은 효과를 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아니, 생각을 오히려 한 거죠. 모델하우스 갔는데 해졌어. 그럼 안 된다고 뭐야 이거 생각해. 왜 이래? 이거 아파트 그쵸. 입주하겠나 이거? 그리고 조명도 뭐 자연광이고 막 그냥 조명 있는데 똑같이 박아놓으면 돼.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그 실사랑 정도. 똑같죠. 그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팝업 스토어를 모델링 하겠다고 결론을 냈었고 그래서 실사를 좀 다녔었고요. 네. 디자인 확장은 오히려 저는 그 실제로 어도비에 있는 디자이너분들 작품이나 네. 유튜브에 일러스트레이터로 3D 표현하는 분들의 작품들 되게 많이 참고를 했었고 그거는 이미 많이 나와 있거든요. 왜냐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3D를 표현하는 건 한 18년도, 19년도 버전부터 이미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넘어서서 서브스탠스로도 이제 되는 시대가 왔으니까 그것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다녀온 팝업 스토어가 이제 마크 네. 곤잘레스 디자이너가 와리데이즈랑 그 네. 성수에서 팝업 스토어를 한 번 연 적이 있어요. 7월 초까지 그게 네.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이제 가봤었고 네. 거기 이제 이 사진 보시면은 이제 색감 자체가 하나로 원색으로 그러네요. 이제 노란색이네. 노란색으로 찡하게 했었고 네. 이제 컨셉을 약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차장 그 세차장 들어가는 느낌으로 여기가 아 그러네요. 저기 꾸며져 있더라고요. 아, 저 자동세차. 브러쉬가 자동 세차 어. 그런 거고 보시면은 그 이렇게 브러쉬들이 놓아져 있고 네. 제 작품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긴 없네요. 나오겠지만 네. 그 막 위에도 브러쉬들이 있고 어. 왼쪽에 끝에 보시면 네네. 이렇게 방지 펌프, 방지터 같은 것도 지금 네. 얘네들이 이렇게 그러네요. 구현을 해놨고 어. 이런 공간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촬영을 해온 사진이고 모델링도 다 그냥 이 사진만 보고 제가 그냥 어떻게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찍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후회한 거는 이렇게 처음 만들어 본 거라서 네. 사진이 좀 더 찍을 걸 좀 눈치가 보여도 아. 요즘 약간 점원분들이 좀 많이 눈치를 보시긴 하는데 네. 눈치가 보여도 약간 좀 다방면으로 그렇죠. 좀 필요하지. 찍을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안 네. 보이는 것은 제 상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아. 최대한 좀 그래도 비슷하게 해보려고 작품을 해왔습니다. 이게 앞에는 네네네. 실사들이고요. 네네네. 자, 이거는 이게 PPT가 요즘에 재밌는 기능이 있던데 PPT에 3D 오브젝트를 넣을 수 있더라고요. 아, 오. 제가 모델링한 오. 친구를 이렇게 3D로 가지고 온 아, 거였습니다. 어떤 툴에서 3D 모델을 저렇게 만들고 그걸 네, PPT로 확장자를- 가져오신 거다. 네, 가지고 오면 이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아, 네. 읽을 수가 있다. 나네요. 아, 이게 서브스턴스 모델러. 모델러에서 제가 그냥 작업한 거를 녹화만 떠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네네네. 지금 저기 뭐야? 왜 저희가 처음에 모델러 봤을 때는 VR 끼고 무조건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출시했을 때부터 데스크탑 모드도 이미 가능하고요. 아. 걔가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기보다
이제 데스크탑에서 아직까지 VR 기계 자체에서는 그 얘를 못 키기 때문에 모델러를 못 키기 때문에 데스크탑에서 그냥 모델러를 키면 지금 이 화면이 나타나고요. 그 그리드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나타나고 거기서 이제 VR 기계랑 접촉이 연결이 링크가 되면은 얘가 그러면 VR로 환경으로 바꿔줘요. 아, 그냥 기본적으로도 그러면은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데스크탑 모드로도 가능한데 이제 그 저번에 말씀하셨던 게 VR이랑 약간 조작 때문에 경험상 다른 거지 실제로 네. 그 버튼들이나 툴들은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로 모델링을 하셨다. 네 이렇게 보죠. 이거 좀 진작 얘기를 해주셨으면 해봤을 텐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좀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선반이 가장 쉬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선반 아. 작업을 먼저 해보려고 오, 이렇게 네. 네. 처음에는 왼쪽처럼 선반 층을 나눠서 합쳐보려고 그랬는데 네. 접점이 조금 음. 좀 운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게 네네네.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통짜에서 잘라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봤고요. 저도 이 툴을 익히는데 튜토리얼 정도 그 한 번 보는 수준으로 좀 빨리 됐었던 신기하다. 것 같고 근데 제가 이 모델러가 좋은 점이 앞에서도 그 첫 웨비나에서 말씀을 했겠지만 되게 차를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아 진짜 그래요? 제가 뭐 이렇게- 어디를 자르고 어디를 붙이고 네. 정확하게 말하면 딱 재밌는 구간입니다. 맞아요. 진짜 네. 아, 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네. 저거 하면. 아, 네. 요 단계에선 정말 재밌습니다. 저 단계. 네, 이제 어. 녹화 영상만 보면 한 10시간 덜 됐던 것 같은데 네네. 와. 한 작업은 일주일 정도 좀 넘게 걸렸던 것 같고요. 음. 왜냐면 처음에 만들어낼 땐 재밌는데 저는 이제 그 실제 사물과 맞추려는 괴리감이 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편집이 좀 이루어지다 아. 보니까 그게 좀 힘들었고 한 10시간 정도 걸렸. 그 녹화 타임만 녹화 타임만. 왜냐면 아. 그 녹화된 부분만 그러면 자신이 3D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조금 있다 싶으면은 사실 그거보다 덜 걸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모델러 툴 자체에 친해진다면 좀 더 시간이 줄어들 것 같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 10시간이라는 게 나중에 보여드릴 팝업 그 네. 모델의 전체를 다 만들려다 보니까 그렇게 걸리는 거지. 하나의 개체만 그쵸, 만드는 그쵸, 데는 그쵸. 뭐 네, 금방 선반 되겠네요. 만드는 거는 저는 지금 이렇게 전체 큰 틀을 잡고 네. 지금 이제 이거는 이렇게 X자로 표현되어 있는 그 부분 철근만 넣어줄 거고 마지막으로 유리 부분만 따로 그 메쉬를 떼내는 네. 그 작업으로 이제 이건 작업이 끝났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이렇게 이- 아니 사실 기하학적인 그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딱 보면은 구현을 초심자도 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 만들 때 정말 신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재밌어요. 네, 실제로 정말 해보면. 재밌게 해요. 네. 이 다른 모델링 툴 보면은 막 UI가 화려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만드는데- 그것만 봐도 답답해. 네, 아, 근데 저는 그냥 그냥- 질려버려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막막해. 네, 저는 그냥 차륵만 몇 개 만져서 지금 이게 좀 약간 제가 많이 애를 먹었던 모델인데 실제로 그 아까 보셨던 브러쉬 있잖아요. 수제장의 예. 그 툴을 처음에는 모델러로 다 그리려다가 다 뻑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쵸. 털을 하나하나 그린다라는 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거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날라갔고 네. 아예 그냥 저는 그래서 다음 생각이 뭐였냐면 네. 그 털 부분을 저렇게 한 메쉬로 잡아버리고 네. 그렇죠. 재질 표현을 해버리자. 그냥 털 박으면 되니까. 서펜은 못하는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아니 털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서펜은 만들어져 있는 표면에 뭔가 이렇게 저 재질을 입히는 거니까 그렇죠. 표면 자체는 건드리지 않는 건데 네. 털은 표면에 추가적으로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거는 제가 또 열심히 찾아서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헤어는 탭이 또 따로 그래, 있듯이 네. 3D 아. 파트에서는 어느 뭐 마야나 맥스나 다 비슷하겠지만 저런 기둥에 그냥 헤어 탁 하면은 그냥 촥. 네, 신기하다. 그게 있던데 그걸 응용해서 만들어 네. 봤습니다. 지금은 네. 이런 것도 처음에 큰 브러쉬만 만들어 두면은 제가 음. 복사해가지고 위아래 높이 그렇죠, 조절만 그렇죠. 하듯이 지금 작업 중이고요. 네. 그래서 펄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서 아까 우선은 만드셨던 그 브러쉬를 하나 가지고 온 거죠. 네. 테스트 삼아서 해봤는데 처음에는 일단은 뭐 당연히 페인터에서 그 얘네들 개체를 마스킹을 해가지고 넣는 거는 네. 포토샵이랑 비슷해서 약간 배우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음. 좀 세세하게 마스킹을 하려면 좀 더 많이 배워야겠죠.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아이디 값으로 뭐 빼는 게 또 있대요. 그렇게 할 수도 네네네. 있고 아니면은 저 메시 그 청크 네모네모난 그 폴리곤들 선택해서 빼는 법도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이 제가 잘 안 돼서 제가 나중에 결국은 청크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메시를 마스킹을 했고요. 쟤네들한테 이제 입히는데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얘네들이 그 아까 주황색 네. 플라스틱 느낌을 내려고 네. 먼저 이제 작업했고 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드래그 드롭 하고 그냥 저 숫자만 수치만 바꾸고 바꾸고 있어요. 있어요. 하나씩 만져봅니다. 네, 맞아. 이건가 저건가? 어. 아예 좀 반짝거려야 되나? 덜 어. 반짝거려야 되나?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제가 펄라는 알파를 네네네. 넣고 있는데요. 어떤 작업을 한 거냐면은 지금 저 노란색 레이어가 있죠. 네. 얘는 그냥 전체 재질을 입힌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똑같은 걸 하나 더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옷을 입히듯이 레이어를 하나 더 가지고 와서 네네. 얘를 마스킹, 포토 일러에서 마스킹 하듯이 그 펄라는 그 알파 어떻게 보면은 일러스트 패턴 네. 패턴 부분에 그 패턴이 검은색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검은색 부분은 그 안 나타나고 흰색 부분은 나타나게 하는 그 마스킹을 이용해가지고 네. 네네. 펄 효과를 내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펄라는 마스킹을 입혔을 때는 이렇게 머리카락 모양으로 왜냐면 이게 머리카락 쓸 때 많이 쓰는 네. 마스킹이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이제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 조절을 이제 마스킹 값을 네. 얼만큼 타일링을 할 거냐, 엄청 이걸 많이 입힐 거냐 아니면 아. 그 각도도 제가 막 그게 없어요. 돌려봅니다. 전체 이게 90도로 입혀지는지 네. 지금 보면 타일링도 지금 만져보고 오. 회전도 해보고 오. 이걸로 이렇게 최대한 제가 원하는 털 느낌이 날 것인지를 오, 네, 비슷해진다. 계속 오, 된다. 나는 거였어요. 네, 네. 이 작업을 해서 지금은 이제 눈에 보기 쉬우려고 검은색으로 작업을 한 네네. 거고요. 네. 나중에는 이제 지금 또 색깔 바꾸러 가죠. 네. 지금 뒤에 이제 원통에 작업할 때 똑같이 작업을 했는데 네. 또 생각이 든 게 이게 제가 바깥쪽에 보이는 색깔 부분에만 그 퍼 마스킹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서페에서 되게 좋은 점이 그 하이트라고 하죠. 높이 3D 모델의 그 높이 부분을 조절하는 맵이 또 있어요. 네네네. 그 맵에다가도 마스킹을 입히면 얘네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여기선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하이트 값에다가 지금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겼죠. 네네. 여기다가 제가 하이트 맵 다 끄고 하이트 맵에만 저희 집에 다 껐죠. 오른쪽에 그렇죠. 보시면은 다 끄고 하이트만 들어가게 네. 한 다음에 이 하이트에다가 그 펄을 똑같이 얘가 가지고 있는 펄을 제가 방금 타일링한 걸 그대로 드래그 드랍 해봅니다. 그러니까 왼쪽처럼 높낮이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재질이 뭐 예를 들어 한 지름이 1cm짜리 원형의 재질을 입혔었는데 하이트 값을 조절하면 이 하이트 값이 재질 1cm, 그러니까 그 지름 1cm가 아니라 한 1.5cm 정도로 튀어나와서 입혀진다는 얘기네요. 이게? 살짝 다른 게 다시 설명해 드리면 그 하이트 맵에 있는 검은색은 아래처럼 보이고 네. 흰색은 높이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높이를 관장하는 맵인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데 아, 이해 안 된다. 이거는 뭐 제가 아는 거라서 그러니까 실제로 모델링이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요. 그게 뭔 소리예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그 네모난 그 옷장을 모델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 제가 모델 안쪽 부분, 가운데 부분을 들어간 것처럼 표현하고 싶다면은 모델러를 그렇게 떼와야 되잖아요. 거기를 모델 부분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서페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그 나머지 그 네모 부분 말고 네. 나머지 부분을 하이트 값을 올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튀어나오게 만들고 그 가운데 부분을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면 아,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요? 실제로 그 분리라는 게 모델은 가만히 있어요. 실제 OBJ 메시 파일은 그대로 있는데 네. 눈에 보이는 게 네. 얘가 들어가고 얘가 나온 것처럼 보여요. 약간 뭐 눈속임이라고 하면 눈속임인데 사실 저런 식으로 많이 모델링해서 표현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도로에 아스팔트 음. 오돌도돌 하잖아요. 우레탄처럼 오돌도돌. 음. 근데 만져보면 사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럼 수치를 더 올려. 그럼 더 굴곡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 모델링 모델은 자체는 평평하고. 평평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그렇죠. 그냥 모델링도 그렇게 근데 그렇지. 서페는 모델링 도구가 아니니까 그 그렇죠. 모델 자체를 어떻게 변형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재질 표현을 통해서 그걸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모델링을 그렇게 하면 너무 무거워지니까 그냥 맵으로 그냥 헤쳐버리는 거죠. 제가 이 해진 표현을 회색을 입혔잖아요. 네. 이 색만 입힌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제가 하이트를 0.001로 돼 있잖아요. 네. 얘를 조금만 올려주면은 0.003 이렇게 튀어나와요. 하이트라는 개념이 네네네. 비중치를 좀 더 올리면 네. 얘네가- 좀 더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얘네가 어떠세요? 많이 올리면은 네. 되게 심해져서 0.01로만 해도 이렇게 하이트가 이게 실제로 높이가 있는 것처럼 표현이 돼요. 약간 그 페인트 벗겨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네. 그렇죠. 그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신기하다. 이거를 이제 이 느낌을 저는 털을 이제 색깔만 입히는 게 아니라 네네. 마스킹 그거를 제가 털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얘를 최대한 가지고 와서 네. 그 마스크를 입히면은 똑같이 되지 않겠냐를 테스트 해본 거죠. 근데 이제 되네 싶어가지고 마스크를 입힌 거에다가 네. 여기다 지금 제가 하이트 마스크를 입혔죠. 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높이가 표현이 나올 때까지 또 똑같이 타일링 작업하고 네. 이제 하이트에서 펄을 입힌 다음에 타일링 작업을 하고 오, 그러네. 튀어나온 것 같이 보이네요. 네. 근데 이제 모델링 자체는 변한 건 아니다. 그렇죠. 메시는 그대로인 거죠.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런 거 있죠. 지금 되게 초보반에서 네, 맞아요. 셋이서 우와 이게 된다고? 그럼 나는 좀 배웠어. 그럼, 야 이것도 모르고 야 이거야. 오, 이거 봐, 여기서 이거 봐. 보면은 그렇죠. 저렇게 되는 거죠. 저도 되게 초보자였던 게 네. 얼마만큼 어떻게 타일링을 하고 어떻게 이 높이에 가중치를 둬야 네. 자연스러울 줄 모르니까 해보는 수밖에 이런 거 없네. 해보는 네. 거죠. 네. 보면은 이게 제가 말했던 하이트 값을 조절을 되게 세게 해버리면은 네. 이렇게 오. 하이트 값을 네. 얼만큼 조절하냐에 따라 얘가 엄청 많이 일그러져요. 그러네요. 이렇게 오, 보면은 오, 예, 신기하다. 그거를 이제 조절해서 최대한 제가 봤던 그날의 그 네. 브러쉬 느낌을 내려고 네. 하이트를 조절을 해준 거죠. 또 음. 보면은 다 제 방향으로 안 들어와요. 돌려야 되고. 아니 이거 꼭 저기 뭐야 무슨 이케아에서 인테리어 할 때 그 요즘에 3D 맞아요. 딱딱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다양한 그 뭐 건축 그 네, 맞아요. 웹사이트에서 다 네. 이거 제공을 하잖아요. 네, 이런 에디터를 제공을 하는데 비슷해 보입니다. 처음엔 저는 이제 그냥 마음가짐으로는 그 몇 개는 그 서브센스 에셋 만들어둔 거 가지고 와야 되겠다 했겠지만 어떠다 보니 제가 다 만들었더라고요. 네. 실제로 좋은 에셋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만든 거보다. 사실은 뭐 실작업을 하게 되면 만족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에셋 있는 거 주고 없으면 사서 쓰고 합니다. 맞아요. 다. 네. 저는 재밌어서 그렇죠. 이 작업을 하는 거고 어. 결국 이제 다 배치하고 나서는 네. 이제 드디어 재질을 입히는 거죠. 되게 디자이너답지 않게 앞에서부터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네. 입히겠다. 상단에 있는 건 뭐 신경 안 쓰, 그냥 위에 있는 이제 건축물이었고 네. 지금 표현 이게 보시면은 제가 어떤 걸 입힌 거냐면 이게 어쨌든 플라스틱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 플라스틱을 한 명을 가지고 와서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제 노란색 재질을 입혔어요. 네. 네. 근데 이게 투명해 보이는 이유가 제가 지금 이 영역에서 광선 추적을 켰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재질 작업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시간을 뺏어 먹고 중요했던 부분인 게 결국은 제가 그 스테이저에서 1차적으로 재질을 입혔을 때는 색깔 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 그 실제로 그 지금 가장 요즘에 중요시하는 PBR 네. 그 빛 반사하는 재질이 실제 어떤 색감으로 보일지는 최종 렌더링은 이 색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투명한 거는 투명한 게 그 안 나타나고 네. 추적을 켰을 때만 나타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최종 색깔은 제가 추적을 켜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뭐 투명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저 위에 왼쪽 위에 보시면은 뭐 투명화돼 있는 재질들이 많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을 넣어서 가지고 온 것들이 어. 보시면은 얘네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은 이 뭐 플라스틱들은 그 기본 색상으로 색감 조절이 안 돼 있고 내부 하부 산란이라고 해야 되나? 내부에서 산란되는 색감 때문에 플라스틱 색이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네네. 재질 공부 쪽인 건데 저는 그냥 이제 만져보니까 그냥 쭉 속성들 내려보니까 이거 눌렀는데 색깔이 안 변해요. 그럼 쭉 내려보면 색깔 값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걔를 바꿔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었고요. 실제로는 그 재질에는 없는 2D 이미지를 여기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네. 사실 그게 핵심이고. 근데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는 게 이거는 그냥 재질로 입히는 게 아니라 그냥 2D를 위에다 입히는 거거든요. 2D 이미지를 가져와서 지금 3D 오브젝트에 넣어갖고 저렇게 그렇죠. 지금 네, 그런 작업을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 이분들도 로고가 있을 거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제가 그 고생했던 옷걸이에 이 로고를 네. 넣는 작업이죠. 그냥 저기 왼쪽에 있는 그 로고 이름 PNG 파일을 네. 가지고 갖다가 와서 그냥 붙이는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다 붙는다. 이렇게 저희가 글자를 입힐 수 있는 이런 작업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저기 왼쪽에 있는 상자에도 그냥 로고를 2D로 입힌 거고요. 이런 작업까지도 이제 가능하고 이제 끝나서 렌더링까지 저는 이제 돌리는 작업이고 이렇게 네. 돌아가게끔. 야. 사실 요런 게 팝스토어 갔는데 그 키오스크 같은 데서 이런 거 돌리고 있으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전체 구조도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거울 표현도 이게 그렇죠. 거울을 넣은 거거든요. 반사도도 실제로 그러네. 되고 네. 여기가 앞에 제가 그 작업한 투명 플라스틱 작업에 네네네네. 저 플라스틱에도 저 2D 이미지를 넣어서 투영되게끔 네네네네. 한번 해봤고요. 실제로도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선반, 네. 네, 옷걸이. 옷걸이. 아, 네, 블링블링하네. 네, 이렇게 이제 해서 이게 그러면 어쨌든 최초에 2D 분들이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 요 정도까지 하려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 솔직히 네네. 제가 느낀 거는 지금 이 제 렌더링에 되게 뭐가 오브젝트가 많잖아요. 네네네. 제가 만약에 이 뒷부분 옷걸이랑 네. 그 브러쉬 하나, 뭐 브러쉬를 빼더라도 뒤에 백스테이지 정도까지만 모델링 한다고 하면은 모델링에 한 3일, 3, 4일이면은 툴이 어려운 툴을 쓴 게 없거든요. 제가 막 탄성 툴을 쓴 건 없어가지고 네. 직각 툴을 쓰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재질 입히는 스테이저도 배우는데 한 하루 이틀이면 돼서 제가 보기에는 이 일주일이면 렌더링까지 한다고 하면 일주일 10일이면은 충분히 이 정도 예제는 충분히 만드실 수 있다. 이게 처음 접했을 때부터 일주일이라는 거는 크죠? 엄청. 왜냐면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잖아요. 찾아보는 시간까지 해서 한 일주일 정도니까 한 번만 일주일이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모델링 시간이라든가 훨씬 단축이 절약할 되겠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네네. 제가 이거 만난 가장 핵심은 제가 이거 한 번 만들어주면 제가 이제 계속 쓸 수 있겠죠. 가지고 쓸 수 있겠죠. 다음 모델링 할 때도 아 그렇지 이거 네. 가져다가 조금 수정했었을 수도 있는 네, 거고. 전 이거는 에셋을 다 어쨌든 구축해두는 게 목표이기에 하고 그다음에 그러네요. 이제 다른 뭐 고객사나 제안을 할 수 있겠죠. 네, 내가 그렇죠. 팝업 이런 모델링인데 너네가 팝업 생각이 있으면 이런 공간을 너네가 원하는 색감이나 뭐 오브젝트 로고로 만들어 줄 수 있다. 뚝딱뚝딱. 뚝딱딱 되고 저희는 회사에 2D 디자인밖에 없어 3D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나 이거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해봤다. 맞죠. 직원들한테 이거 한번 체험해보고 일주일이면 디자이너라면 일주일이면 이 정도 나온다. 왜냐면 일반인 문과생도 이렇게 했었다 이게 나오는 거니까 사장님들한테 아마 설득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오히려 저는 너무 오랜 기간을 들여서 보여드린 게 많은 거지 실제로 이걸 배우기 위한 기술적인 개념은 크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 만약에 뭐 그 파일 연동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하면은 뭐 서브세스 튜토리얼에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네네. 네, 한 알겠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실제 보셨던 팝업 스토어를 3D 모델링으로 표현한 그 작업에 이어서 이제는 2D 일러스트. 그렇죠.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제일 기대를 하셨던 제일 궁금했어요. 네. 왜냐면은 무에서 3D를 착착착 배워가는 게 뭐 물론 쉽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자신이 좀 할 수 자신 있는 분야에서. 영역에서 네. 요것만 3D로 가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이 이제 준비된 일러스트로 한 게 총 3꼭지로 만들긴 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단순히 이런 2D 그냥 아트웍, 그냥 추상적인 3D 개체들을 만들기 위한 이거는 전부 일러스트에서 기초 그 디자인을 해서 네. 스테이저로 넘어와서 재질만 입힌 작업물이고요. 저런 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배경 백판으로 깔아놓고 뭐 그렇지. 자막 같은 네. 거나 네, 맞아요, 뭐, 맞아요. 네. 이렇게 저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냥 그쵸? 세워가지고 나타낼 결과물만 생각하고 네. 세운 겁니다. 얘네들 어차피 3D로 일러스트에서 만들어서 스테이저로 가져가는 목적 말고는 크게 없어가지고 그쵸. 뭐 물론 그냥 색깔을 원하면은 색깔을 입히고 가져가도 되고요. 네. 일단은 뭐 하나의 패턴을 그냥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개체를 오브젝트를 이미 2D 네. 입장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이제 네. 상상을 해보는 거죠. 네네네.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 색깔을 나눈 거는 그냥 오브젝트 나눈 거고요. 막 그리고 그냥 막 색칠한 것 같을 때 되게 그럴싸해 보이네요. 저 이날 일러스트 처음 만진 날입니다. 저는 일러스트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야. 그렇죠. 저는 이게 중요해요. 처음 만졌는데 뭐 저 정도는 할 수 근데 있다. 보시면 여기가 그냥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일러스트에서 3D를 입체화 시켜주는 장면이거든요. 3D 그냥 기능 나오면은 네. 이렇게 입체화해서 만들어줘요. 네. 네, 이것도 역시 앞에서 했듯이 저런 기능도 있어요. 있어요. 돌릴 이게 수도 있구나.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돌릴 수도 있고 얘네가 그냥 3차원적으로 위로만 나왔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풍선처럼 부풀게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일러스트에 있게 있습니다. 오. 그래서 똑같이 파라미터 값 조절해서 어느 정도로 이제 아니 2D 일러스트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서 그냥 모델링 하면 되겠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텍스트를 3D로 만드는 거는 일러스트 예제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OBJ로 뽑아와서 네. 가지고 온 거죠. 가지고 오면은 네. 다음에 할 거는 저는 이제 여기다가 제가 재질. 원하는 색깔놀이. 색깔 재질놀이. 재질놀이를 이제 입혀야지. 네. 일러에서 그거 했대. 저는 이 재질은 아 배치도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배치를 좀 와, 해주고 네. 신기하다. 저는 이제 여기는 약간 소프트 플라스틱을 넣어서 색깔만 좀 넣었고요. 약간 좀 매트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야, 근데 하면서 어떻게 브러쉬를 참으셨지? 나는 여기에 막 총탄 브러쉬 막 담고 싶은데. 페인터 가면 그러고 싶은데 아 여기는 그런 것들은 없고. 그렇죠. 네, 브러쉬 네네. 툴은 없고 재질만 입히는 재질만 네. 딱 하는 거기 아니 때문에. 근데 저렇게 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입체적으로 지금 저희 위치를 변경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저렇게 하니까 완전히 또 달라 보이네. 네. 왜냐면 저게 결국 빛이 그림자가 어디로 비칠 건지를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소프트 플라스틱 기본 재질 입힌 건데 이 재질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얘네가 베이스 재질로 색깔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조절하는 저게 표면 하부 산란이라는 값이 있어요. 뭐 이 플라스틱 몇 개만 있는 건데 네. 얘네들이 거의 그 빛값들 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란 정도를 정하면은 투명한 플라스틱 아니면은 그 불투명한 플라스틱 괜찮은 재질이라서 좀 쓰고 있고요. 산란이란 표현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근데 저도 여기서 처음 네. 보는 게 영어 버전은 그러겠지만 산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늘 색깔도 하늘색이 아니고 뭐 무슨 산란 이렇게 맞아요, 표현이 맞아요. 되는 거래요. 네. 번역을 그렇게.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돌려서 음. 빛 입히고 색깔 바꾸고 이거를 이제 결국은 뭐 오, 여기서는 신기하다. 이제 한 재질만 쓴 예제고요. 여기 그러니까 저게 진짜 3D. 색깔만 바꿔가지고 뒤에 배경에도 저렇게 그냥 배치하고. 아무런 색깔 넣어주고 음. 이야. 이 화면 그대로 렌더링을 하는 거죠. 오. 약간 재능력. 아니 이거 되게 쉽잖아요. 무슨 이거 어떻게? 아니 이게 어떻게 처음 제 재능의 미흡함을 어디서 느끼냐면 네. 쟤네 색깔 구조가 너무 안 예쁘다. 저는 약간 아, 디자이너가 아니니까 색깔. 색깔이 아. 좀 더 예쁜 색깔 배치를 할 수 있을 텐데. 아니요, 근데 나름 굉장히 오. 상큼합니다. 아, 네. 되게 괜찮은데? 네. 그 무슨 백화점이나 그런 매장 같은 거 갔을 때 한 켠에 벽면이 되게 저렇게 오, 돼 있으면 이렇게 그쵸. 그냥 되게 그럴싸한데? 렌더링을 하는 약간 거죠. 화장품 팔거나 캔디 막 이런 거 팔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지. 약간. 사탕 이렇게 어. 많이 있고 그래서 알록달록하게. 이게 첫 번째고 보시면은 제가 크게 한 게 없죠. 일러에서 그쵸. 그리고 가져와서 3D 입히는. 그렇죠. 그 뭐 대단한 움직임보단 약간의 해서- 움직임만 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냥 살짝 돌면 되지 뭐. 그렇죠. 얘네가 놀라운 거는 회전을 어이구, 따로, 어이구, 어이구. 따로 줄 수가 있습니다. 오. 요거 그런 게 아니네. 정도 이게 렌더링한 결과물이고요. 오. 요거를 제가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이것도 앞에 한 거랑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 뭐 제가 과정을 안 봤지만 네.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죠. 네. 그래요? 원 하나 만들고 네. 블링 딱 한 다음에 네. 각자 개체 뽑아가지고 들어들어 해가지고 광원 효과 주고 뭐. 그리고 회전만 하면 됩니다. 오. 그래서 실제로 일러스트에서 원 그립니다. 두 번째 작업입니다. 아니 아. 2D 하시는 분들이면 딱 요 포인트에서 공감이 가실 게 딱 저 정도만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움직일게 하는 데까지 너무나 많은 지식이 필요했었으나 그렇죠. 만약에 다른 그 3D 프로그램을 쓰면 가서 또 배우고 뭐 매핑하는 거 하고 렌더링을 뽑은 다음에 그거 PNG로 불러가지고 뭐 이런 여타에 그게 있는데 네. 특히 애니메이션은 이제 그렇죠. 키프레임 뭐 이런 거 한다든지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배워야 됐었는데 키프레임 또 가면은 또 네. 이진, 꺾이죠. 이점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시죠. 이게 과연 정말 그냥 딱딱딱 되는 건지. 일러스트에서 네. 도넛 오히려 저 만들었어요. 도넛 만드는데 오래 걸렸죠. 전 처음 해보니까 남들은 금방 할 그 작품을 아, 이게 저는 오히려 이게 오래 걸리죠. 처음 아. 해보니까. 그렇죠. 일러를 안 해. 네, 안 해봤으니까. 얘가 이거 PPT로 만드는 게 더 간단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죠. 저도 저렇게 하려면 에펙입니다. 그냥. 근데 어쨌든 저는 일러스트에서 3D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뭐 툴이야 뭐 어. 본인 익숙한 거 쓰시면 되는 네. 거고 어쨌든 저 모양을 지금 만든 거네요. 일러스트로만 가지고만 오면 가지고 와서 그렇지 이렇게 됐다. 됐으면 나눠졌어요. 이제 이렇게 딱 있어. 3D 바로 이제 3D를 또 3D 툴 여기 보면 입체화. 어. 근데 입체화가 아니고 여기서 제 보니까 좀 풍선처럼 쓰고 네. 싶어서는 이제 부풀리기를 쓰면은 이렇게 각진 3D가 아니라 제가 부풀리기로 바꿀 거거든요. 저도 해보니까 안 예뻐서. 이제 또 나오죠 이제. 그렇죠. 보시면은 지금 뭐 멈춰 보시면은 아. 여기에 그 3D 만드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입체화, 축중심, 뭐 부풀리기 어. 이렇게 있는데 방금 보신 게 입체하고 부풀리기가 이렇게 풍선처럼 네네네. 나오는 거라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봅니다. 음. 깊이 조절하고 뭐 이렇게만 쓰기에는 약간 좀 어색한 감이 있어 확실히. 그렇지 그렇죠. 않나요? 네. 아 이게 일러스트만으로는 좀 어색한 색감까지는 한계가 잡힐 수 있는데 이게 네. 과연 내가 원하는 재질일까에 대한 네. 고민은 좀 되시겠죠. 어. 그래서 저도 이제 결국은 이거를 또 그냥 이대로만 가져갈 거예요. 저는 이게 왜냐면 저는 색감이랑 색은 안 중요합니다. 이대로만 OBJ로 추출해서 네. 가지고 옵니다. 음. 저한테 색깔은 중요하지 않고 네. 이제 저 다 지우잖아요. 지워서 입힙니다. 그렇지. 아 이게 제일 재밌다면서요. 자 여기 이제 재밌게. 편하거든 이제. 네. 색칠놀이, 색칠놀이. 이게 예전에 3D 프로그램에서 어려웠던 게 색감을 넣고 이제 금속 재질을 표현하는 걸 하려면 이제 스테이지도 있어야 되고 빛도 네. 있어야 되고 반사값도 조절하는데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음. 지금 스테이지에 넣어가지고 저 반짝이는 거 봐. 와. 저 어디 익숙한 사진 아닌가요?
제가 아까 앞에 오, 그러네. 아까 그 패턴이네. 걔를 그러네. 걔를 그 색깔 값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 패턴이네. 걔네가 보이게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만든 야, 중요한 부분이 AI 파일 일러스트에서 따로 뭐 스플라인 그 선을 뽑아서 모델링을 해서 갖고 온 게 아니라 통으로 그냥 넣으면 나오는 네. 거잖아요. 네. 아, 이거는 좀 탐나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재질 입히기입니다. 색깔놀이만 한참을 하고 나중에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색깔을 그쵸. 막 바꿀 거예요. 음. 제가 이게 여러 가지를 넣은 거는 그냥 재질별로 좀 나타내는 그게 다르기 네네. 때문에 네. 페인터도 필요 없다.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자. 그거는. 왜냐면 특히 여기 이쪽 니즈는 2D에서 3D로 바꾸시는 분들이 네. 실사적인 표현을 원하신다기보다 맞아요. 그렇죠. 되게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오히려 그쵸. 더 가짜 같은 이미지를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3D 맞아요. 했는데 티 내야 돼. 나 3D 맞아요. 이렇게 티를 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걸 착안해서 다른 웨더링까지는 필요 없고 그러니까 2D 이미지에서 저 로고 하나만 저렇게 3D로 나와서 살짝 방향만 살짝 틀어줘도 되게 있어 보이는 이미지가 될 것 같아요. 달라. 밀도 음. 자체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저 일러스트 처음 가지고 왔을 때랑 보시면은 얼마나 다릅니까? 그 주황색 매트한 걔보다는 네, 그러니까요. 얘가 훨씬 이거 백 하나 깔아주면 또 때깔이 또 네, 백은 약간 그 배경 왜냐면 저 배경에다가도 종이 페이퍼를 입혔거든요. 네, 실제로 네. 반사판들이 뭐 완전 종이는 아니겠지만 네. 종이 재질을 입혀서 종이에다가 제가 원하는 색깔 조금 입혀주고 나름 지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뭐 저 지식은 저기 있는 저 에셋들이 저한테 줍니다. 아. 너 이거 한번 써볼래? 아, 페이퍼 써볼래? 페이퍼로? 아니면 머드 써볼래? 뭐 아니면 왼쪽에 있는 저런 촬영을 많이 하신 분들이면 저거 호리존 백이라고 하죠. 아, 예.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리고 뭐 요새는 페인트로 칠해가지고 흰색 뭐 크로마키 맞아요. 있지만 다 예전에는 종이로. 흰색 종이 뺏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저분해지면 자르고 쓰고 해서 저 뒤에 백 아까 가지고 오는 그 자체는 저것도 서비스에서 SS 있습니다. 아. 가져와가지고 한 거고 이제 애니메이션 걸거든요. 오른쪽 아래쪽에 이게 제가 영상이 좀 지속 잘려서 시간. 아래까지 나타날까요? 이게 오른쪽 아래에서 작업을 보통 하는데 네. 제가 일단 회전을 하나하나 다 줄 수 있지만 방금처럼 얘네 층별로 회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 층별로 그룹핑을 해줬고요. 네네네. 해주는 애들 이제 회전을 걸어주고 층별로도 그룹이 되고 개별적으로 개별도 되고 전체도 되고. 전체도 되고. 아. 네, 근데 이 회전을 넣을 때 층별로 해서 지금 보시면 회전은 똑같이 360도고 3초인데 네. 뭐가 다른 거냐면은 이게 그 스테이저에서 애니메이션이 되게 그 회전에 대한 그 뭐랄까 네네. 그 속도를 그 키프레임에 네. 대한 속도를 다양하게 제공해요. 아. 선형, 뭐 탄성, 뒤로 막 이게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프리세트가 돼 있는 거 되어 있죠. 아, 진짜 편하겠다. 아직까지 그 수동으로 내가 원하는 건 안 되지만 시간초랑 각도랑 그 다음에 그 베이지어라고 하죠. 그렇죠, 프리미어에서는. 베이지어, 네. 베이지어까지는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테이지에서도 아는 거야. 디테일하게 키프레임 줄 거면 저희 딴데 가세요. 가서, 저희 예. 가세요. 딴 데서 여기 와서 하고. 왜 이럽니까? 음. 프리스타 저렇게. 해가지고 디자이너분들 따깍따깍해서 끝내버리게. 보시면 이게 다 다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좀 더 이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는 자 렌더링 한 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까 그래, 예. 얘 이제 렌더링하고 화면 끝났고 아까 네. 보여드렸던 그 영상으로 네. 요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결과물. 이렇게 이거 지금 저 지금 들은 생각인데 솔직히 지금 여기 파트가 한 10분 남짓. 그렇죠. 나왔잖아요. 마지막에 나 이게 이거, 제일- 보고, 나 이거 보고 이거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가능한 충분한. 왜냐면 다 보여줬거든요. 네. 일러스트 가서 만들고 아무렇게나 3D 누르고 부풀린 다음에 가져와. 갖고 와. 색깔 색깔로 입혀. 그리고 클릭해서 돌려. 돌려. 여기 이거는 진짜 10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회사 로고라면은 그거를 일러스트를 패스 따가지고 가지고 그렇죠. 오시면 되겠죠. 네. 제가 단판 쉐어데이트 한번 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쉬운 게 그게 없더라고요. 날라 들어오는 게 아직 없더라고요. 제가 대신 이제 궤도는 있는데 궤도 작업은 아직 안 해봐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또 준비돼 있으면 할 텐데 그 있으면 그것도 나름 좋은 애니메이션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는 애니메이션 부분은 거의 똑같고 그냥 이제 그냥 3D에서 만족하실 분들에 대해서 조금 귀여운 걸 가지고 온 거는 요 스시. 어. 이제 2D로 스시를 만들어서 이런 네. 3D로 스시를 아예 3D 같은 네네네. 느낌을 내는 작업물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아까 그 부풀리기를 좀 더 활용한 네. 건데요. 저 이런 거는 굴곡진 사각형 그리고 뭐죠? 여기는 김, 뭐 여기는 밥 이렇게 계란. 그렇지 2D로 하면 저렇잖아요. 맞아요. 계란 뭐 네. 그렇지. 이쪽은 뭐 참치를 표현해보고 싶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저 어렸어요. 뭐 도형 빼고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게 더 어렵고. 그쵸. 근데 뭐 2D 일러스트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건 일도 아니겠네요. 이런 그렇죠. 거는. 그 금방 만드시죠. 네. 그래서 이 작업은 뭐 똑같이 다들 하실 수가 오. 있으실 거고 이렇게만 오. 만들고 나면은 3D가 할 수 있는 거는 네. 여기서 얘네를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먹기 좋은 스시로 만들어 주겠다. 네. 네. 부풀리기. 오, 그렇지, 부풀리고, 부풀렸지. 돌려서 깊이만 깊이랑 이제 뎁스만 높낮이. 올려주면은 오. 아니 이미- 그대로 그냥 그대로 됐네. 그래서 초반에 만들어졌죠. 네. 여기에서 모델링이 됐네 아예. 네. 이게 진짜 초밥 같으면 안 돼. 아 그렇죠.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그게 더 어색해. 그쵸. 오른쪽 거는 지금 여전히 2D인데 저것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다 똑같이 왼쪽처럼? 네. 값을 다 어. 똑같이 줄 겁니다. 아 뭐 그러네. 이거 자체는 애초에 일러스트만으로도 이렇게 표현해서 밖에 넣어서 충분히 작품 만들 수 있다는 정도고요. 네. 저는 이제 아까처럼 스시통에 한번 넣어보고 네. 그리고 회전까지 넣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가지고 와서 뭐 이것도 살짝 제가 작업한 정도는 뭐 어떤 특별한 재질을 넣는다기보다 예를 들어 저기 연어 부분은 좀 반짝여야 되잖아요. 아, 아. 네네. 그 참치 부분은 반짝이고 또 김은 좀 매트해야 되고 네네네. 뭐 이 정도 값만 솔직히 실상 눈으로 보면 많이 차이는 안 날 거고요. 광선 추적했을 때만 지금 제가 아직 참치에 그걸 안 넣어서 이쪽에다가 이제 기본 거. 개념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하면서 그 재질 강조하시던 그분의 말씀을 많이 참조를 했고 아, 그래요? 성장형 네, 캐릭터셔. 점점 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게 성장형 캐릭터였어요. 이렇게 이제 참치 부분만 저렇게 반짝반짝하게 나오게끔 네. 렌더링을 해서 이제 오. 스시통은 SS에서 사오고 아 통은 SS에서 그냥 가져온 거고. 이제 쟤는 또 플라스틱이니까 금속 느낌 나게 네. 이제 저 오른쪽 공은 와사비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나 무슨 완두콩인가 했네. 실제로 와사비 표현을 해보려고 제가 몇 가지 재질 네네네. 넣어봤는데 너무 실사적으로 보이면 더 징그럽더라고요. 그렇죠. 아 맞아요. 애초에 그냥 네. 어.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아니 이거 무슨 꼭 초밥집 그 로고 같은 걸로 써도 되게 좋겠다. 그쵸. 이게 보시는 분들도 어렵네란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제 회전을 넣는데 네. 저 그 와사비는 그쵸. 저도 궤도를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돌려봤는데 저 이제 저렇게도 가능하고요. 어떤 점을 기준으로 뺑뺑 돌릴 수도 약간 있고. 그 2D 디자이너분들 뭐 메뉴판 외주 같은 거 했을 때 네. 뭐 스시집이야 저런 거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돼. 인트로 되게- 인트로 네. 영상에서 이거 나가고 한 바퀴 빵 돌아주고 네. 하얀색 벽에 스시집 나오면은 되게 딱이네. 귀여울 것 같아. 아니면 키오스크 자체에서도 저런 식으로 버튼을 저렇게 만들어서 쓸 수도 너무 있고 괜찮겠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문하시기 전에 네. 주문하시겠습니까? 있고 밑에 저거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2D에서 3D 되는 과정을 담아도 되고 아니면 3D로 나왔다가 2D로 딱 박히면은 그러면서 로고로 어.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 네. 이거는 3D 개념이 없는 분들도 여기까지는 진짜 거듭 강조하지만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앞에 제가 뭐 네. 설명했던 배웠던 네. 저희가 뭐 메시가 어떻고 막 네. 안 했잖아요. 네. 가지고 와서 네. 모델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아니 일러스트에서 일러스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준비한 게 이제 전부입니다. 이런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렇게 한 바퀴 돌고 그리고 하얀색 배경에 그냥 우리 뭐 스시집 이렇게 딱 나오면은 됐네. 오프닝 됐네. 귀엽네 귀여워. 네. 이렇게. 잘 봤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것까지는 여기까지고요. 뒤에는 네네. 뭐 PPT는 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작업물은 잘 봤고요. 야,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가 봤었던 그런 3D의 뭐 결과물들 그런 것들은 다 게임 쪽의 캐릭터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게임 쪽이나 뭐 아니면 뭐 영화 업계나 영상 업계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는 그런 고퀄리티의 3D 캐릭터든 뭐 3D 에셋이든 정말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네. 근데 오늘 보여주신 거는 그쪽이랑은 완전히 다른 업종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작업물들을 잘 어느 업종에 활용하면 좋을까? 뭐 네. 그런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보여주신 이런 예제가 제 생각에는 기존에 저희가 봤었던 그런 게임 쪽에서 많이 사용됐었던 캐릭터들이랑은 완전히 좀 결이 다른 그런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눈높이도 되게 낮고 2D 일러스트 분들 회사에 분명히 많이 계실 거니까 그분들이 우리 회사 로고를 그러면 저렇게 좀 부풀려 갖고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우리 회사 뭐 홈페이지에 걸어놓든가 아니면 우리 회사 유튜브 채널의 인트로 영상으로 만들다던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이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이런 3D 콘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어느 업종에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뭔가의 실 제품을 만들기 전에 프로토타입의 어떤 제품을 만들기도 전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보통 프로토타입의 제품을 만들 때는 뭐
정확한 어떤 설계 도면에 의해서 뭐 3D 프린터에 넣어서 이렇게 딱 나오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만들기 전에 일단 한번 3D화된 형태로 보면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을 되게 좋은 재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런 팝업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뭐 무슨 대행사나 그런 곳에서 어떤 오프라인 큰 이제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부스도 만들고 뭐 그런 거 만들잖아요. 그런 거 만들기 전에 제안을 해야 되거든요, 광고주들한테. 네. 그렇게 제안을 할 때 우리 이런 형태로 부스를 만들 거예요. 라고 해서 보통 그런 것들을 캐드 작업 많이 하거든요. 엄청 무겁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실제로 제가 그 아이디어를 감안한 것도 그 뭐 저희 매니저님께서도 그런 팝업에 관심이 있어서 아이디어를 주셨던 것도 있는데 네. 실제로 제가 지금 좀 컨택하고 있는 고객사 중에서 그 서브스탠스 툴을 어떻게 쓸 수 있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그것처럼 팝업이나 네. 이벤트 부스 같은 경우는 네. 그 행사마다 제한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다 달라요, 네, 다 그 달라. 제안서에 요즘엔 항상 그 광고주분들이 그 부스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맞아요, 맞아요. 약간 3D로 보고 싶어 하시는 맞아요. 분도 있어요. 그쵸. 근데 맞아요. 저랑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것 때문에 음. 한두 명을 맥스마이어를 사서 그걸 교육을 시키신대요. 아, 그거 근데 어려워, 이게 어려워. 어마어마하잖아요. 왜냐면 막상 만드는 부스의 모양이 음. 약간 그 직각 형태예요. 그냥 선만 선만 형태로 만드시는데 그걸 위해서 맥스마이어를 배우신다는 게 맥스 마야를 배우고 사실 그분이 배워서 여기 회사에 있어도 뭐 오랜 시간 다니진 않아요. 그렇죠. 또 다시 또 재교육이 나 혼자 오고 맥스마야 해서 했는데 발전이 없네. 맨날 똑같은 것 만들고 있고. 그러면 또 이렇게 나갑니다. 아, 이게 뭔가 맥스 마야의 가진 잠재력은 이만큼인데 지금 내가 진입 요만큼만 쓰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 회사에 3D 맥스마야 하는 사람 나 혼자야. 응. 다들 뭐 무슨 팀인데 혼자 여기서 딸깍딸깍. 아, 현타 오겠다. 그리고 뭐 퀄리티 상관없이 배려 없이 빨리빨리 막 이렇게 내야 돼. 음. 그러면 결국엔 이탈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근데 그런 작업이 또 필요하긴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맥스 마이어로 할 게 아니라 이런 일러스트와 뭐 스테이저를 사용해서 그런 걸 구현하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실제로도 또 더 좋은 장점은 그분들도 결국엔 그걸로 모델링을 해서 그 바깥에 있는 자기들 그 표지 작업이나 이런 거는 다 어차피 목업하듯이 그렇지. 포토일러로 그렇지.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포토일러에 있는 이미지를 그 파일에 그대로 올리는 것보다는 이제 스테이저로 가지고 와서 그 포토일러 디자인을 넣으면 재질이 표현되는 것까지 다 보여주거든요. 아. 그래서 조금 더 실사적인 그 팝업 모델이 될 수 있다 정도가 저는 장점이라고 2D 봐요. 분들한테는 확실히 자기의 스킬업이라든가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구현하고 이런 방금 말했다시피 팝스토어 같은 거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웹 에이전시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광고 쪽에서 막 드는 생각인데 광고 시안 같은 거를 뭐 사진을 예를 들어 찍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사진을 이제 우리 어디에 뭔가 광고를 걸 거야. 그렇죠, 뭐 전광판. 성수동에 어디 네. 전광판 이렇게 걸 거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걸 건데 성수동 이미지에다가 그냥 그 광고 이미지 사진을 하나 딱 박으면 안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감이 전혀 안 오는 거지. 그럴 때 그 광고판 자체를 3D화 해갖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은 거기에 그냥 간판만 만들면 되잖아요. 간판에다가 사진 하나 입히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맨 앞에 입구 플라스틱에다가 그걸 로고를 박았을 때 그러니까, 이유가 그러니까요. 같은 일러스트인데 이게 네. 종이 코팅된 곳에 박히는 거랑 네. 플라스틱에 박히는 게 완전 느낌이 완전 다르지. 다르다는 네. 걸 그렇죠, 보여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일할 때 그 오프라인 뭐 부스나 이런 거 그 제안을 받았을 때에 저 자료에서 봤었던 그 이미지의 부스가 있어요. 네. 근데 막상 실제 가보면은 아니, 그게 네.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야. 그냥 이게 2D 형태로 이렇게 딱 이미지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됐을 때는 오 되게 이쁘겠다 했는데 현장에 가니까 이상한 거지. 그럼 따지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그거를 이 실사 같은 이미지 형태로 제안을 해줬어야 되잖아요. 나는 거기에 혹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맞아.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에서 또 2D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 아이콘들 만드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아이콘. 네. 근데 아이콘이 심플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3D화 시키면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이쁘게 나오죠. 네네. 네. 도형 뭐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람 픽토그램이라 그러죠. 아 맞아요. 요즘 그런 많이 쓰지. 예, 그런 것들을 이런 걸로 표현했을 때 3D로 뽕 뽑아오면은 너무 이쁘게 할 것 같은데. 웹 디자이너 분들을 활용하기 되게 좋으시겠다. 진짜 그리고 뭐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쇼핑몰들이 요즘에 오프라인으로 많이 진출하려고 팝업 스토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 네. 되게 많이 하니까. 근데 진짜 팝업 스토어 아까 봤듯이 별거 없잖아요. 그냥 커다란 그 부스에서
그럼 뭐 선반, 옷걸이 끝이네. 진짜 협박하기 좋겠다. 야 여기 이 사람이 이거 일주일 만에 이렇게 했대. 심지어 비전공자야. 넌 전공자잖아. 그래서 내가 사왔거든. 너 해봐. 너 2D 디자인 하잖아. 너 포토샵 일러스트 잘하잖아. 와 굉장히 화날 것 같아. 백드롭 못하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네. 아니 심지어 문과생이야. 디자인 전공도 아니야. 음. 처음 배웠어. 일주일 만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데. 야. 그러면서 이게 팝스토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확실히 레벨업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뭔가 컨셉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때 가서 그걸 가지고 CAD로 갖고 와서 치수 그렇죠. 넣고 그렇게 해서 캠으로 갖고 와서 이제 완전히 구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제작 의뢰를 한다던가. 네. 그러면 시행착오 확실히 줄일 수 있고,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업체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가격 책정할 때도 확실하게 어필 가능하고. 네. 아니 이게 그러고 보니까 막 든 생각이 인테리어를 맡길 때 인테리어 회사에서 이 인테리어 그러니까 3D화된 인테리어 도면을 만들어 주는 것도 별도로 돈을 받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근데 많이 받잖아. 네. 그 뭐 얼마 이런 거는 다 천차만별이긴 한데 네. 솔직히 받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인테리어를 맡기는데 최소한 3천 정도 쓸 거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3D 도면을 만들어 줍니다. 그 정도 이제 계약에 도장 찍으면 그때 가서 만들어 주는데 그 3D 인테리어 도면도 솔직히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맞아요, 그 사람들 맞아요. 입장에서는 되게 쉽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인테리어는 이게 아닌데 근데 이쪽에서는 3D라고 해서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나올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럼 되게 미심쩍단 말이지. 그렇죠. 이렇게 내가 맡겨도 되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 예전에 회사에서 인테리어를 하는 거를 이제 시안을 봤잖아요. 괜찮아. 그리고 뭐 회사 간판도 이렇게 딱 빛나고 괜찮아. 실질적으로 딱 됐어. 간판이 색이 이상한 거야. 그렇지. 이상하지. 그리고 이게 빛나는데 옆에 이렇게 반사되는 효과 이런 거 다 보면은 이상해. 사진이랑 달라. 근데 할 말이 없어. 네, 맞아요. 그렇다니까. 이게 다른데요? 그러면 아니 이게 뭐가 다르냐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럴 거면은 그 아까 이제 저 스테이저는 이제 렌더링이니까 기존에 우리가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는 PPT로 봤잖아요. 맞아요. PPT에서 PPT. 3D화된 이미지로 봤잖아요. 근데 렌더링된 그걸 예를 들어 아까처럼 동영상으로 그 찍는 거죠. 이렇게 돌려가면서 다각도에서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PPT에 그 영상을 넣어놓고 자, 요런 이미지입니다. 요게 이 각도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이 각도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만약에 실외에 들어갈 그런 조형물이라면 당연히 햇빛에 따라서 달라지는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런 스테이지에서 렌더링된 화면으로 아예 그냥 박아버리면 훨씬 더 제한할 때 좋을 것 같아요. 팝업스토어 하는 쪽에서는 확실히 이제 배움의 이런 3D를 배우면서 그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새로 직원들도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이 정도 퀄리티라면 저는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계속 막 갑옷, 피, 상처 막 이런 거 보다가 조금 닿을 수 있는 거 보니까 이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반가운데 나도 막 이거 괜히 했었나 이랬는데 이거 한번 한 번 더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캐릭터 제조하는 곳에서도 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캐릭터에 사용되는 소품들, 뭐 신비 아파트, 뭐 그런 뮤지컬 같은 거 할 때 신비 아파트 뮤지컬 뭐 홍보물이야. 거기에 막 이런 소품들. 그렇죠. 애기들 장난감 이런 그러니까. 거 보여줄 때 사실 이런 거 딱 이런 거 같잖아요. 요 정도 수준이지. 스시 세트. 우리 딸내미랑 할 수 있는 스시 세트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네. 아니 실제 이케아에 가도 진짜 이렇게 생긴 장난감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요만한 모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판매하는 업체야. 그러면은 굳이 현장에 오지 않아도 홈페이지에서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다고. 아니 이거를 보시면서 쟤네들 또 막 이런 거짓말하는 상관없이 한번 해보시면은 그 어쨌든 무료 체험 기간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 기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무료 체험 기간을 한 달인가요? 한 달? 한 달입니다. 네. 네. 남는 기간 동안 몇 번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진짜 판단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그 무료 체험이 저기 뭐야 내 저기 체험판. 네. 신용카드 정보 넣고 한 달 쓴 다음에 한 달 했는데 이런 결과물 안 나와. 그럼 그때 이제 카드 정보 보내주세요. 해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좋네. 그냥 체험 삼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괜찮네. 실제로 약간 저는 이제 조금 더 레벨업을 제가 한다면은 네. 이게
말씀대로 타겟팅에 일러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일러 에펙만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분들이 오. 3D 쓰고 싶다면 네. 저도 이제 배워야겠지만 실제로 저렇게 작업한 걸 그대로 에펙에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일러에서 3D 만든 걸 다시 에펙으로 가지고 오는 게 가능해요. 야 그거 오브젝트로 그걸 가능해요. 오늘 갖고 왔어요.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레벨업이 여기 지금 에펙 제가 주구장창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네. 제가 참 거기서 갖고 왔으면은 재밌게 말할 수 있었는데 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음에 기회가 네. 된다면 아. 그거를 가지고 절 주십시오. 그럼 제가 만들어 네. 줄 수도 있고. 아니 그러면 그걸 네. 에펙으로 해서 프리미어에도 갖다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방금 아까 봤던 생각 중에서 그 도넛이 이렇게 계속 네. 돌아갔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에펙으로 하면 되잖아. 가져가면 그냥 할 수 있죠. 그러면 네. 요거 돌아가는 거만 만들고 갖고 온 다음에 에펙에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맞아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우리 이거 찍은 우리 이 영상이 음. 나갈 때 네네. 저런 도너츠 나와서 잠깐 나와서 돌고 나가면 안 돼요? 감독님 자, 그러면 안 돼요? 코인이 들어오면 아니, 인서트 코인이 아니. 때문에. 되겠는데? 맞아요. 되겠네. 요거 잠깐만. 같은 경우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음. 네. 아니 갑자기 우리 슈어다이티 로고가 항상 보면 우리 왼쪽 상단에 떠 있습니다. 네. 평면이잖아요. 그게 갑자기 옷이 막 부풀어졌어. 그러더니 이렇게 되고 싹 나갔네. 그리고 싹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딱 아, 감독님 자. 어떻게 인서트 코인 넣는다니까 코인. 자, 돈 들어오면 저는 모든 게 아니 되겠네. 네. 진짜. 농담이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효과를 줄 수 있는 거는 네. 지금 지식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네, 그 얘를 어떻게 에펙으로 추출하는 것만 알려드리면 충분히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스스로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야. 가능하죠. 제가 저 나름 또 그래도 그쪽에 짬밥 네. 먹는데 그 정도는 네. 회사에서 홈페이지 다 쓰잖아요. 네, 네. 홈페이지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은 내부에 디자이너 분들이 있을 거고 외주 맡기시는 분들은 웹 에이전시에 다 이런 디자이너 분들 있으실 거란 말이죠. 네, 네, 일러스트 네. 쓰시는 분들 대부분 있을 거니까 그분들한테 그 서브스 뭐 쓰면 된다던데 막 이렇게 해갖고 홈페이지 퀄리티를 업하는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홈페이지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저는 딱 그 프리미어 프로에서 약간 마지막 이제 로고라든가 썸네일 같은 거에 막 3D 받고 싶으신 분들 그렇지. 거기도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렇게 그러니까 저기 나와서 부풀었다가 한 바퀴 돌고 샥 아이, 인서트 코인 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만할게요. 네. 제가 고민 약간 좀 헷갈리는 건 제가 알기로는 그 스테이지에서 네. 바로 에펙 가는 건지 아니면 한번 확장자를 거쳐야 되는지 이 차이만 있지 보내는 건 굉장히 간단할 것 같아요. 네. 뭐 바로 가든 확장되는 거지든 금방 뭐한 바퀴 돌려서 나오면 되죠. 뭐.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은 일단은 방점은 팝업 스토어라는 거에 이제 찍혔지만 아마 뭐 팝업 스토어든 뭐든 그런 작은 소품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이제 프로토타입 입장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소품들을 사용하는 업종이라면 어느 업종이든 되게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보여드렸던 게임, 영상, 뭐 영화 이쪽을 이제는 벗어날 수 있다. 훨씬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좀 더 쉽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잖아요. 2D에서 3D로 넘어오기 힘든 이유가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받았던 느낌은 3D를 시작하기에 필요한 지식이 너무 많아. 기반 지식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본 걸로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2D 지식 그거에 정말 플러스 알파 요만큼만 있으면은 3D 맛볼 수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아마 그렇습니다. 네. 기존의 3D는 무슨 뭐 객체 구조니 뭐 모델링 뭐 폴리곤이 어쩌고 뭐 무슨 애니메이션 워크플로우 뭐 되게 많은 지식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 스테이지에서 알아서 다 되는데 뭐 그런 지식이 몰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기존의 3D를 배울 때 퀄리티를 업하려고 하면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사실 뭐 모델링부터 매핑부터 뭐 라이팅부터 렌더링도 그냥 렌더하는 게 아니라 렌더링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거의 네. 최저값을 원하기 위해서 또 그게 렌더링만 하면 끝이냐? 음. 아니죠. 패스 따라서 다 갖고 와서 다시 또 합성 툴에서 가야 맞아요. 되고 네. 이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고 되게 굉장히 힘들어하고 물론 그만큼 높은 퀄리티를 할 수는 있겠죠.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높은 퀄리티가 아니라 바로바로 실사용에 쓸 수 있는 딱 그 정도에는 정말 최적의 그런 툴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러니까요. 기존의 전공자도 아니었고 문과생이었는데 이 정도 이제 퀄리티를 낸 것도 되게 대단하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오늘 든 느낌은
기반 지식이 되게 많다라고 느껴졌거든요. 음.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게 3D에 대한 어떤 감을 좀 익히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직접 그 3D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 봐야 되는 건데 만들어 보는 그 과정 자체가 쉬우니까 되게 3D에 대한 그 지식을 빨리빨리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되게 좋은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 어쨌든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패널 소감 간단히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기경님께서는 어떠셨는지. 자료 준비하시느라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대로 약간 하다 보니 오기가 생겨가지고 네. 만드는 과정이 좀 힘들긴 했는데 특히 말씀대로 렌더링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긴 했는데 제작 과정을 정말 재밌게 만들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들 보시는 분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빨리 레벨업을 해서 더 많은 기능을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히려 가지고 갑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따로 어떻게 감독님께서는 저는 뭐 기존에 계속 참여를 해왔지만 네. 그 섭스를 보면서 약간 경외심이 생겨.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 식으로 맞아요, 바라왔었어요. 와, 저 사람들, 와 어떻게 뭐래도 성공했어 사람들이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마음 편하게 봤어요. 왜? 집에 가서 나도 좀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섭스가 막 엄청난 퀄리티를 내기 위해 막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그냥 퀄리티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거를 오늘 이번 시간에 진짜 확실하게 배우고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도 비슷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요 결과물 그리고 요 영상을 아마 보신 분들은 나도 한번 3D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채팅창에 설문조사 링크가 공개가 됐을 거고요.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생기신 분들은 질문창에 계속 질문 많이 남겨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계속 달렸을 거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속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중에 시간이 안 되더라도 이메일로도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들은 계속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고 남겨드린 설문조사 링크에 이동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브스턴스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체험판을 통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우리 회사의 도입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토크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